여러분, 정말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 할리우드, 아니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거래가 넷플릭스 주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속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먼저 보실까요? 827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건 그냥 큰 회사 하나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인 거죠. 예전에 아마존이 MGM 인수할 때 썼던 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말 그대로 넷플릭스가 이번 딜에 모든 걸 걸었다 이겁니다. 넷플릭스의 CEO 테드 서렌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인수는 우리의 오퍼링을 강화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회사 몸집이 커졌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 수십 년을 내다보고 성장 엔진을 통째로 사오겠다는 아주 엄청난 야심을 드러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괜히 제국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단순히 콘텐츠를 보여주는 플랫폼?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직접 만들고 전 세계에 유통하고 심지어는 관련 상품까지 다 팔아치우는 거대한 미디어 생태계 그 자체가 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지난 몇 년간 정말 치열했잖아요. 그 스트리밍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가 가진 전 세계 190개국 유통망이라는 초고속도로에 워너브라더스가 가진 명품 스토리텔링을 하는 슈퍼카가 달리는 격이거든요. 이건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도 함부로 덤비기 힘든 압도적인 존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뭘까요? 네, 바로 컨텐츠. 요즘 맨날 얘기 나오는 그 IP, 지적 재산권입니다. 넷플릭스가 왜 저렇게까지 돈을 쏟아 부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이름들 좀 보세요. 해리포터, 배트맨, 슈퍼맨 같은 DC 코믹스 히어로들.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왕자의 게임에다가 HBO가 만든 명품 드라마들까지. 이건 그냥 영화 몇 편, 드라마 몇 편 목록이 아니에요. 각각이 수십 년간 쌓아온 거대한 팬덤을 가진 하나의 세계관이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걸 단기간에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는 돈으로 시간을 산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의 시간을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아, 왕자의 게임 새 시즌 봐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결제하게 되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만 있는데? 싫으면 보지 마.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당연히 수익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827억 달러나 썼는데 회사 괜찮아?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크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거죠. 자, 그 속셈, 아니 손익계산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당연히 힘들죠. 당장 현금이 쭉 빠져나가고 워너가 가지고 있던 1,007억 달러 빚도 떠안아야 하고요. 두 회사 합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주당 순이익, 즉 EPS도 늘어나고 가입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ARP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게다가 해리포터나 DC 캐릭터로 게임 만들고 굿즈 팔고 이런 새로운 라이센싱 사업으로만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기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을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들 발표 후에 주가가 바로 5에서 8%나 올랐잖아요? 이게 그 증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문가들은 딜이 마무리되고 2년 안에 EPS, 즉 주당 순이익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매출이 매년 10% 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에 두 회사 합치면서 아끼게 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시장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 차트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딜이 발표되자마자 넷플릭스 주가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월가의 똑똑한 돈들이 이거 대박인데? 하고 바로 달려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거래의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숫자, 4억 3천만 명입니다. 넷플릭스랑 HBO 맥스 구독자를 그냥 합친 숫자예요. 전 세계 인구 20명 중 1명은 이 서비스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구독자 수가 아니에요. 앞으로 넷플릭스가 광고든 커머스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이 4억 3천만 명이라는 막강한 기반 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딜이 단순히 넷플릭스라는 회사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할리우드라는 판 전체를 뒤엎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제 이 동네에 새로운 규칙을 쓰는 룰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앞으로 시작이 어떻게 될지 한눈에 보입니다. 합병된 넷플릭스가 혼자서 스트리밍 시장의 40% 이상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2등인 디즈니랑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이건 그냥 압도적인 1등이죠. 사실상 1강 체제로 굳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디즈니,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다 잡아먹히게 생겼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자기들도 덩치를 키워야 하니까 야, 우리도 다른 데랑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업계 전체가 지금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같은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림자, 그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딜 진짜로 성사될 수 있는 거야? 네, 여기에 가장 큰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반독점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한 회사가 너무 커져서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다 보니 미국 정부, 유럽 정부가 다 잠깐만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는데 하고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요.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극장들도 우리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거죠. 심지어 예전에 워너를 이끌었던 전 CEO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건 할리우드의 경쟁을 없애버리는 최악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내부자, 그것도 전직 최고 경영자의 발언은 무게가 다릅니다. 규제 당국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그 답이 이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58억 달러.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정부 반대로 이 딜이 깨지면 넷플릭스가 워너에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이에요.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페널티로 걸었다는 건 우리는 이거 무조건 되게 할 자신 있다는 강력한 베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전략적으로, 재무적으로는 대박이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예요. 하지만 규제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산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을 넘을 수 있을지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회사가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독점하게 된다면 시청자인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심층 분석,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알찬 분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